대답도 제대로 못하면서 비즈니스 대답법, 조간일, 나무 옆 의자. 대답이 답이다. 요즘 질문법이 대세다. 갑자기 질문법에 관한 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한때는 소통을 엄청 부르짖더니 갑자기 질문법? 그렇다. 상사가 소통을 하려고 해도 을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입을 굳게 다무니 어쩌겠는가. 그래서 다그치기보다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자연스럽게 상대 입을 열게 해야 한다는 거다. 이를테면 질문 소통이요, 질문 리더십이다. 사원 교육도 마찬가지다. 강사가 일방적으로 썰을 펼 것이 아니라 질문을 통하여 피교육자를 동참시키고 그들의 사고를 확대하자는 뜻에서 질문법이 교수법으로 확산되고 있다. 회사에서만 그런 게 아니다.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질문법이 강조된다. 세상이 혼잡하고 삶의 가치와 기준이 헷갈리다 보니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라고 한다. 답을 찾을 때까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다 보면 그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목표가 자연스럽게 부각된다는 것이다. 질문법이 강조된 근거. 질문법을 강조하는 근거는 두 가지로 집약된다. 유대인의 하브르타와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이 그것이다. 하브르타는 히브리어로 친구 또는 짝을 의미하는데 말 그대로 서로 짝을 이루고 질문을 주고받으며 논쟁을 통해 진리를 찾아가는 유대인의 전통적인 토론식 교육 방법이다. 유대교 경전인 탈무드를 공부할 때 이 방법이 사용되는데 핵심은 질문이다. 이것이 단순한 질문법을 넘어 세계적인 학습법으로 등장하고 이스라엘을 넘어 우리에게까지 권고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여준 혁혁한 성과 때문이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어찌하여 그렇게 노벨상 수상자를 많이 배출했니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비롯된다. 전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한 1,500만 명의 인구, 국토 면적은 남한의 5분의 1 정도, 평균 지능지수는 94, 세계 45위 수준으로 우리나라 사람보다 낮은데도 어떤 이유로 노벨상 수상자의 30%를 그들이 차지했느냐는 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전체 아이비리그 학생의 23%, 세계 유수대학 교수진의 30%, 그리고 미국 억만장자의 40%가 유대인이라는 통계도 유대인의 교육법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킨다. 그 궁금증에 대한 해답의 하나로 꼽힌 것이 바로 하브루타, 즉 질문에 있다고 한다. 어렸을 적부터 질문을 통하여 아이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였기 때문에 창의성이 뛰어나게 되었다는 이야기다. 항상 왜?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기에 언어 표현력과 사고력이 발달되었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위에 열거한 것과 같은 혁혁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주장이다. 다음은 소크라테스로 넘어가 보자. 그는 평생 동안 글을 쓰지 않았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손이 아니라 입으로 학문적 성과를 이뤄낸 사람이다. 그것이 소위 소크라테스 대화법이다. 소크라테스 대화법이란 상대에게 답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로 하여금 답을 찾도록 계속하여 질문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사람을 코너로 몰아 곤욕을 치르게 하려고 질문을 하는 것은 아니다. 대화의 참여자 또는 제자에게 용기를 불어넣으며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질문을 활용한다.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문제가 풀린다는 것이다. 계속된 질문에 말문이 막혀 모르겠다고 답한 청년에게 소크라테스는 자네는 그래도 낫네.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은가? 라고 격려했단다.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고 했을 것이다.
대답법은 이렇게 개발되었다. 오늘날 여러 사람이 강조하는 질문법은 위에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한다. 질문법이야말로 사람을 가르치는 것에서부터 진리를 찾는 것에 이르기까지 매우 유용한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마치 엄청난 원리를 발견한 것처럼 열변을 토한다. 맞다. 질문의 중요성에 동의한다. 질문은 상대의 말문을 열고 머리를 열며 마음을 열게 한다. 그래서 창의력이 개발되고 소통이 되며 때로는 자기의 실체를 파악하고 삶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놀라운 효과를 낳는다. 그런데 이거 생각해 보셨는가? 앞에서 열거한 질문의 효과는 질문 그 자체에서 비롯되는가? 아니면 대답에 의해서 나오는 것인가? 질문이 시작인 것은 맞지만 결말은 두말할 것도 없이 대답에 의하여 완성된다. 예컨대 질문이 창의성을 이끌어내는 낚싯바늘의 역할은 하지만 창의성 자체는 대답에 의하여 완성된다는 말이다. 아무리 기막힌 질문을 하더라도 대답자가 입을 닫거나 엉뚱한 대답을 한다면 결과는 맹탕이다. 이 간단한 논리와 결말을 우리는 깜빡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질문법이 유익하다니까 그런가 보다며 별다른 의문을 갖지 않고 질문에 몰입하며 여기까지 온 것 같다. 나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남이 장에 간다고 하니 걸음지고 나선다는 속담처럼 깊은 생각 없이 질문법에 관심을 갖고 나름의 연구를 진행해 왔다. 그러던 어느 날 2018년 6월 초 나는 세리쇼의 송주연 PD로부터 전화를 받고 자리를 함께 했다. 그때 초면인 그녀가 내게 제안한 것이 대답법의 개발이다. 중견 간부들을 위한 대답법을 온라인 교육용 동영상으로 제작하는 데 참여해달라는 것이다. 뜬금없이 웬 대답법이요? 그것이 나의 첫 반응이자 질문이었고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왜 나같이 늙은 꼰대에게 오셨소?가 두 번째 질문이었다. 늙은 꼰대라는 말이 솔직하다고 생각됐는지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질문법에 대해서는 많은 주장이 있고 교육 프로그램으로도 개발이 잘 되어 있는데 막상 대답법에 대해서는 아무도 개발한 사람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직장인들이 상사와 대화를 나눌 때 중요한 것은 질문이 아니라 대답이잖아요. 그의 대답을 듣는 순간 나는 눈이 확 밝아지고 머리에 뚜껑이 열리는 것을 느꼈다. 뚜껑이 열린다는 것은 화가 난다는 의미로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당연히 그런 뜻이 아니다. 신천지를 발견한 것 같은 깨우침의 순간이었다. 나는 즉석에서 대답법 개발에 흔쾌히 동의했다. 더구나 아무도 개발한 사람이 없다는 말이 나의 호기심과 열정을 자극했다. 이왕 고생할 바에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이 훨씬 가치 있고 멋지니까 말이다. 이 대답법 개발의 근원은 그녀의 셈이다. 수천만 한국인 중에 나를 선택해 주신 데 깊이 감사한다. 대답법을 개발하게 된 그와의 대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내가 던진 질문보다 훨씬 중요하고 결정적이었던 것은 역시 그의 대답이었다. 이 비즈니스 대답법은 그렇게 개발됐다. 이것이 최초의 비즈니스 대답법. 대답법에 관해 그가 참고하라며 알려준 것이라고는 어려운 질문, 애매한 질문, 중요한 질문, 어떻게 대답해야 좋을까? 윌리엄 반스, 간다 후사의 지음, 백운숙 옮김, 빈티지 하우스 2018라는 엄청난 긴 제목의 책이 유일했다. 그러나 그것이 좋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화, 특히 기업의 풍토와 조금은 겉돌 수밖에 없었고 또한 비즈니스 대답법에 국한된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그 책이 비즈니스 대답법을 개발하는데 영감과 아이디어를 준 것은 분명하다. 저자들에게 감사드린다. 흥미로운 사실은 간다 후사이 씨가 2017년에 대답법에 관한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영어나 일본어로 출간된 대답법에 관한 책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수험생을 위한 면접용 대답법에 관한 책은 있었지만 질문법에 대응하는 대답법에 관한 책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답 기술이 존재할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그에 대한 대답으로 집필한 것이 바로 그 책이라고 그는 에필로그에서 밝혔다. 그러니까 그 책이 세계 최초의 대답법에 관한 책일 것이라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나의 이 책은 대답법으로는 우리나라 최초일 것이요. 비즈니스 대답법으로 범위를 좁히면 더욱더 그럴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최소라면 큰 보람이다. 그것은 정보력의 부족에서 오는 착각일 수도 있지만 그런 긍정적 착각으로 인하여 작업을 서두를 수 있었고 자료 탐색과 논리 개발 등 집필의 고통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 이 책은 비즈니스 대답법에 관한 것이다. 상사와 부하의 관계, 그리고 거래처와의 협상, 고객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를 다루었다. 원고를 쓰는 동안 질문법에 함몰되어 세상 만사가 질문으로 해결될 것처럼 몰아가는 우를 답습하지 않도록 대답법만이 문제 해결의 모든 것인 양 몰아치지 않고 균형과 냉정함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결국은 질문과 대답이 적절히 조화를 이룰 때 완벽한 소통이 되고 문제 해결의 완성도도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하여 직장인들이 비즈니스 세계에서 발생하는 질문에 적절하고도 효과적인 대답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럼으로써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것을 넘어 능력 있는 사람으로 돋보이는 것은 물론 큰 성과를 이뤄냄으로써 앞날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대답이 답이다. 2019년 11월 조간일 1. 시작은 질문, 완성은 대답. 우리 사회생활은 질문으로 시작된다.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 위해 취업의 문을 두드릴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것이 질문이다.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습니까? 아마도 이것이 첫 질문일 것이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질문에 귀 기울여야 한다. 어떤 좌우명을 갖고 있습니까? 당신에게 있어서 일이란 무엇인가요? 당신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큰 시련은 무엇이었으며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심지어 질문하고 싶은 것은 없나요? 라는 질문에 이르기까지.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인생에서 맞닥뜨리는 최초의 비즈니스 질문일지 모른다. 이름하여 취업 면접 질문이다. 그 질문들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달라진다. 이쯤에서 나도 당신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겠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질문이 중요한가, 대답이 중요한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질문은 대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회의 첫 관문을 열게 하는 열쇠는 질문이 아니라 대답이다. 어떤 질문을 받느냐에 따라 대답을 잘할 수도 있고 말문이 막힐 수도 있으니 질문이야말로 운명을 바꾼다고 강변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대답에 따라 운명이 달라진다. 대답이 능력이요, 실력이니까. 이치가 이렇게 분명한데도 지금껏 질문을 연구한 사람은 많아도 대답을 연구한 이는 거의 없다. 이상하지 않은가? 질문을 가치 있게 만드는 대답. 미국의 동기부여 강사이며 커뮤니케이션 컨설턴트인 도로시 리즈는 질문의 7가지 힘, 노회수 곰김, 더난 출판사 2016에서 질문의 힘을 이렇게 제시했다. 1. 질문을 하면 답이 나온다. 2. 질문은 생각을 자극한다. 3. 질문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4. 질문으로 대답을 통제할 수 있다. 5.
질문은 마음을 열게 하는 효과가 있다. 6. 질문은 귀를 기울이게 한다. 7. 질문에 답하면서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도롯이 리즈뿐이겠는가? 그 밖에도 많은 사람이 질문의 효과와 힘을 강조한다. 그때마다 동원되는 단골 메뉴가 프롤로그에서 언급한 유대인의 하브루타와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이다. 질문에 심취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질문과 연결한다. 질문은 말하는 이의 지식의 깊이와 수준, 높은 인지 능력을 나타낸다라며 개인의 능력과 연결짓는가 하면 사람을 움직이려면 질문하라, 명령하지 말고 질문하라 라며 리더십과 연결짓기도 한다. 또한 질문으로 부하의 말문을 열게 하라, 설득하려면 질문하라 라며 소통과 연결하기도 하고 심지어 인생에서 승리하려면 질문하라. 인생은 질문으로부터 시작된다. 질문이 삶을 윤택하게 해준다 라면서 질문법을 삶의 지혜로 확대하기도 한다. 그런 주장과 책을 읽다 보면 마치 질문만 잘하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된다. 질문이 나름의 가치와 역할이 있음을 부인하지 않겠다. 그러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와 같은 철학적 질문을 비롯하여 과학적 질문이나 탐구적 질문, 분석적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접하게 되는 비즈니스와 관련된 질문은 그렇게 거창하지도 전략적이지도 않다. 용이 주도하게 계획적으로 던지는 것도 아니다. 신입사원을 뽑는 면접 또는 심포지엄이나 토론회 같은 곳에서는 곧잘 분석적이고 계획적이며 용이 주도한 질문이 던져지지만 보통의 비즈니스 질문은 그냥 툭 던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궁금하니까 물어볼 뿐이다. 이것은 당신의 직장 생활을 돌아보면 금방 답이 나온다. 당신이 상사로서 부하에게 또는 동료에게 어떤 질문을 던질 때 분석적이고 계획적으로 질문한 경우가 과연 얼마나 되던가. 생각나는 대로 툭 던진 게 현실일 것이다. 문제는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있다. 대답에 따라 질문이 살기도 하고 퇴색되기도 한다. 이치는 이렇듯 상식적이고 명료하다. 먼저 던져지는 것은 질문이지만 그 질문을 가치 있게 만들며 완성시키는 것은 대답이다. 질문과 대답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느냐는 논쟁은 마치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는 논쟁을 떠오르게 하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결론은 명확하다. 질문이 먼저이지만 결론은 대답이다. 질문과 답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우리가 종종 스스로에게 묻는 가장 원초적인 질문이요. 거창한 질문이다. 그러나 이 질문이 유용하냐 아니냐는 질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답에 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삶의 목적과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것이지 질문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역사와 시대 안에서 나의 존재의 목적을 묻곤 한다. 역사란 무엇인가? 나는 왜 이 시대에 존재하는가? 이 역시 대답을 통하여 역사의 시대적 의미와 역사 속에서의 나의 존재 의미를 규정짓게 된다. 질문은 답변을 통하여 의미를 찾게 된다. 질문은 답변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